2025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제가 없어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7기 회원님께서 자리하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이고 평택 스터디방에서 류딩이라는 닉네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택 고덕 대강 모재비양에 당첨이 돼가지고 고덕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고켈림 블로그를 알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건물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부자사관학교에 이제 페니 선생님 강의도 이제 수료하게 됐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지금은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상황이 요번에 당첨된 와이프 명의로 고덕대강 분양권이 있고 그 다음이 거주하고 있는 곳 전세보증금 1억 3천이 이제 저희 돈이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저축하던 재형저축이 만기가 돼가지고 시드머니는 한 1억 정도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다가 팔지 않는 투자 그런 장기적인 투자로 방향성은 잡았는데 저희가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라서 이게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고덕이 조정지역에서 풀려가지고 다주택자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나온다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네네. 대신 뭐 DSR은 그대로 40%고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하면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주가 언제세요? 입주가 25년 4월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으실 때 이게 또 뭐 다주택자면은 뭐 어떤 규제가 있거나 이런 그 대출의 여러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보금자리 뭐 그런 네네.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게 이제 다주택자만 안 나오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나오지는 않더라도 다주택자들한테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건 제가 또 연봉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 기존에 주택기금공사에서 해주던 디딤돌이라든지 신혼부부 전용 뭐 구입자금이라든지 그런 대출이 원래는 기준이 5억이었는데 요번에 변경이 되면서 신혼부부는 6억까지 가능한 걸로 바뀌었어요. 평가액이.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덕 대강이 분양가가 5억 초반이고 발코니 확장비를 합치면 5억 1,500 정도 예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밤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제 연봉으로 한 3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오고 금리는 2.3%? 그 정도로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주택자를 이제 할 수 없어서 투자를 못 할 거라면 그냥 무주택으로 기다렸다가 그 대출을 받고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2025년이면 참 머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붕 떠버리니까 또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시게 되면은 뭐 주택이 아닌 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택이 아닌 거는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걸로 월세를 받으시든가 전세는 안 되거든요. 이거. 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도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어떤 거에서는 이게 주택으로 걸리고 어떤 거에서는 주택으로 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한 두 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내가 1가구 무주택자 대출 받을 때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게 다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청약을 할 때 주택 임대사업자를 그걸 했다. 이것도 청약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그게 그 여러 가지 그 획일적이지 않고 어떤 데서는 이게 주택으로 어떤 데서는 아니고 이렇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많이 열어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가능한 거는 그런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해서 네. 내가 월세 수익을 받는 거.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된 거를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더 열어주면 열어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제한을 두는 것도 이제 풀어줄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좀 그건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업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전입 신고를 안 하니까 전세는 안 돼요. 네네 그죠. 근데 월세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평택에 여기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회사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굳이 여기다가 전입을 할 필요가 없다. 없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에다 굳이 전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 제가 이 상가 대출은 안 알아봤는데 네. 상업용으로 해서 대출을 했을 때 네. 이것도 DSR에 포함은 되겠죠? 그 나중에 그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을 때 DSR은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도 DSR까지 DSR에는 들어가겠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DSR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네. 자꾸 좀 지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입주가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분도 올해 2023년 6월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 류딩님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제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생각한 게 시드머니 1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그 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6.9%로 잡혔고요. 전세 자금 대출이 지금 5.9%거든요. 이거를 그냥 5천만 원 상환을 해가지고 네. 잔압하고 상환을 해서 그 나가는 이자를 수익률로 치고 네. 우리가 막아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그러면 이제 1억으로 연 7% 정도 수익률로 이제 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도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네. 맞벌이 하세요? 아니요, 외벌이요.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면 사모님이 지금 아기 키우시느라고 많이 바쁜가요? 네 아무래도 좀 케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시드머니가 1억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류딩님도 시간은 많이 없겠네. 직장을 하니까 그죠? 네 아무래도 교대 근무거든요. 그러면 어렵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분이 좀 시간이 되시면 경매를 해가지고 1억 가지고 이제 굴려서 그죠? 네. 경매도 쉽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건 전업으로 하셔야 돼요. 예. 좀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 2년 붕뜬 기간 동안 이제 네. 또 뭘 하면 좋을까 싶기도 하고. 2년. 2023, 4, 5.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참. 그러면 우리 류디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은 2025년 4월이 됐을 때 내가 주택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도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진짜? 매매도 하면 안 이 돼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첫 구입이어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또 제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금매로 나오는 거 같은 건 어때요? 여기 평택에 나온 거 중에 지금 중도금 잔압을 이거 분양받은 게 언제죠 지금? 12월에 당첨이 12월에 당첨이 됐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네. 류딩님 같은 경우라면 2년을 이렇게 썩히지 않고 저 같으면은 그냥 금매로 하나를 샀으면 그죠? 이런 리스크는 사실 없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미 당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12월에 당첨이 되죠.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리고 2월 초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시작하러 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상담 한번 하고 저희의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서 잔업할 거면 하고 투자를 할 거면 하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일단은 알아보셔야 될 게요. 네. 대출 상담사를 만나셔서 네. 정확하게 이 대출 조건에 걸리지 않는 게 뭔지 그 품목이 뭔지 네. 네, 그거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택기금공사 그쪽에. 그렇죠. 예. 거기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향은 뭐냐면은 어머님이나 뭐 누구의 명의를 이용하는 거. 다른 제3자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는 거.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네, 세금 문제도 있고. 예. 그래도 이거 당첨돼서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많이 좋아했는데 중도금 대출 막 금리 나오고 이러니까 한 나중에 후불제 이자 내야 되는 게 2,7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2,700. 네. 그런 것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방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게 DSR에 걸리는지. 네.
그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만 안 걸리면은 뭐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네.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법인 설립도 이제 책을 봤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메리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예, 맞아요. 매입할 주택 매매할 때 대출도 안 된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종합 종부세. 네네.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즐겁게 투자하셨던 분들도 지금 와서 이제 법인을 많이 털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하나도 완화가 되지 않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이제 너무 이게 무거운 거죠.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알아보면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가지고서 이제 아까 그렇게 좀 이자를 줄이는 식으로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그거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입주하고 나서 받은 다음에 돈이 여기처럼 한 1억 3천 정도가 남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저희가 2주택을 이제 2주택제 구매를 할 때 그 수도권에 있는 한 6억 이하 그 혜택 보고 사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시드머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소형을 많이 사는 게 나을지 그게 좀 또 궁금해요. 그 소형을 시드머니를 조금 드는 걸로 하게 되면 내가 쪼개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 중에 몇 개를 그냥 좀 빨리 팔 수도 있고 좀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한 군데다 놓게 되면은 걔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분산 투자가 되는 것과 얘는 그냥 한 군데다 몰빵하는 거니까 뭐 리스크에 있어서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2주택은 또 혜택이 많으니까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근데 그것까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만약에 지금 대출을 끼고 있으면 그 대출을 상환해야 될 수도 있어요. 2주택자. 아 이거는 또 알아봤는데 괜찮대요, 네, 그거는? 대출하고 나서 다주택자가 되는 건 괜찮았어요. 아 그렇구나. 다른 집은 또 그거 되면 또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야 이거는 대출이 진짜 완전히 어렵네요. 예.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은 뭐 또 얼음땡 하시는 기분으로 일단은 공부하시고 네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건물주 프로젝트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뭐 건물도 근데 주택으로 어차피 들어가니까 건물주 이제 추첨에 참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배우는 형식으로 네네. 남아 있을 것 같긴. 네네. 열심히 배워서 이거 등기 네. 친 다음에 건물을 하나 올리면 바로 되겠네요. 아, 네. 그게 그죠? 목표입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2년이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셔야죠. 뭐. 뭐, 저도 뭐라고 답은 못하겠네요. 근데 이런 어떤 제약들이 사실은 좀 더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좀 많이 풀렸잖아요. 여러 네. 가지가. 네, 그래서 더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었을 때 이게 어떤 그 간섭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거는 확실히 알아보셔야 되고 지금 안 된다고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또 앞으로. 왜냐하면 활성화하는 방향성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으로 이게 주택으로 보질 않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이 10채가 있는데 한 채는 내가 거주를 하고 9채가 주택임대사업자다 그러면 저는 주택 1가구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1가구 비과세도 다 받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좀 잘 공부를 하시고 네.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이율이 좀 낮아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조건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주택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불이익 안 받고 그때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변수는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다 2025년까지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유 있게 공부를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 부담 갖지 마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부인은 어떻게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마인드가 맞으세요? 요즘 같이 책도 읽고 있고 뭐 강의도 이제 저는 원래 온라인 수강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왔어요.
와이프도 한 번씩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다 그러고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이제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해결된 거는 없지만 오픈 마인드로 그냥 좀 열린 마음으로 네. 하다 보면은 여건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내가 일 규제가 된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조급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10년을 투자하신 건데 오늘 막 하루 이틀 조급하면 이거 그 10년 가겠습니까? 그죠? 네.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저는 유직님한테 좀 읽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투자를 하는 방법 그런 거보다는 그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뭐 꿈꾸는 다락방이랄지 노아버림의 의식혁명이랄지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좀 더 큰 안목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책이 사실 안 와닿을 나이긴 한데 최근에 뭐 읽었던 건 역행자나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읽었는데 네.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만큼 제 마인드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네. 자의식 개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아니요. 야, 저 미국 주식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네. 주식 투자도 좀 하셨었나 봐요. 뭐 깊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우량주 좀 샀는데 애기 네. 용돈 받는 거 이런 거 네. 사놓고 했는데 일단 수익률은 지금 안 좋긴 합니다. 그러시구나. 일단은 부동산 투자를 지금 못하니까 뭐 다른 쪽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